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돈의 맛을 제대로 보려면요. 확실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기업 공시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련을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은 바로 이화전기입니다. 이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UPS와 몰드 변압기 이와 같은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와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중전기기 전문 회사입니다. 설립된 연도수는요. 1956년도에 설립이 돼서 199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아주 좀 오래된 업력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최근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화전기공업 지난해 매출액은 53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6.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액도 36억 원을 기록을 했고 당기순 손실 19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화전기 공업 측에서는 이번에 이 감소된 사실에 대하여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또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고 또 공정가치 측정 자산 재평가 이 손상 등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까지 악화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화전기 그룹이 최근에 계열사 지분을 대거 정리하게 됐습니다.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긴 했지만 일단은 그 계열사 지분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순환 출자 형태의 취약했던 이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화전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어떤 공시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종목 소개를 하기 전에 네. 자, 수상한 공시가 이 제작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군요. 자, 우리가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네. 이 기업이 어떤 투자자들과의 이 소통을 하는 이 과정을 공시라고 하는데 네. 자, 조금 다소 의아하고 좀 비정상적이고 조금은 비상식적인 네.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좀 보는 거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수상한 공시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참 맞습니다. 수상한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화전기입니다. 네. 자, 주요 사항 보고서 4월 6일이었습니다. 자, 네.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 결정을 좀 했는데요. 네. 자, 지금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이화전기는요. 자, 이트론의 지분 2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전기의 이 자회사는 네. 자, 이아이디죠. 22.2%의 지분을 보유한 이 종속회사가 되는 거고요. 네. 다시 이아이디의 또 이 종속회사는 이트론입니다. 그리고 이트론이 다시 이화전기의 지분 12%를 또 보유하고 있어서 자, 이 3개의 이 회사가 자,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지배 구조를 네.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 구조의 좀 변화가 좀 예상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지금 4월 6일 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어서 공식 계속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 결정은요. 네. 자, 이화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해서 양도, 즉 팔겠다. 자, 회사명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회사는 바로 이아이디입니다. 자, 자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51%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는 아니지만 네. 자, 지배회사로서 지분 22.2%를 보유한 종속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경영권자는 바로 주식회사 이화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회사의 총 양도 주식수는요. 네. 1억 7,170만 주. 자, 이제 4월 6일 종가 기준에서의 어떤 네. 이 양도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638억. 자, 638억 원에 네. 이 자산 대비 25% 정도에 해당되는 이 지분을 네.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어. 자, 목적은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금 유동성 확보가 목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네. 양도 예정 일자는 4월 6일인데 네. 4월 6일 날 1억 7,100만 주를 다 팔겠다가 아니라 자,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자, 거래 대금은 장내 매도. 자, 장내에서 1억 7,100만 주의 주식을 처분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밝혔고요. 네. 자, 이사회 결정일은 4월 6일이었습니다. 자, 참고사항 좀 보죠. 네. 자, 처분 금액은 4월 5일 종가 372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추산을 한 거고요. 네. 양도 예정일자, 즉 처분 예정 기간은 4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네. 4월부터 7월까지 뭐 하겠다?
장내에서 매도하겠다. 주식을 처분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보도록 하죠. 자, 네. 이트론도 EI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 EID도 동일한 의사결정을 같은 날 좀 했는데요. 네. 자, EID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이트론 주식회사의 양도 주식수 8,400만 주. 네. 자, 종가 기준에서 546억 정도 되고요. 네. 자, 자산 대비 한 24.2%에 해당되는 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또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장내 처분이죠. 네. 현금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자, 현금의 이 장내 매도 결제일에 처분하겠다. 네. 자, 이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자, 상기 타법인 주식 양도 방법은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 매도다. 마찬가지로 4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네. 자, 종료하겠다. 뭐냐면 4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네. 자, EID가 보유하고 있는 이트론 회사의 이 8,400만 주의 주식을 네. 시장에서 처분하겠다. 어. 자, 근데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답답해요. 자, 이화 전기는 네. 파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 EID의 어떤 주가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네. 불가피하고 마찬가지로 이트론의 주가 가치는 희석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코 작지 않은 수량의 물량이 네. 장내에서 처분된다는 거죠. 어.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요. 네. 자, 장내 처분을 하지 않거든요. 자, 장에서의 어떤 시장 교란과 시장의 어떤 가격 차이에 네. 혼선을 좀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자, 기관 투자자나 제3자를 통해서 자, 이게 이 장외 거래를 통하거나 블락딜 매매를 네. 통상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번엔 지금 장내 뭐 매도예요? EID, 이트론의 경우에 네. 이게 지금 장내에서 좀 처분된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막대한 수량이 네. 한 날 한시에 뭐 우후죽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7월 6일과 7월 5일까지는 네. 두 사의 이 보유 지분을 네. 5%만 남기고 다 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이라도 엑시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공시 내용을 또 참 크게 이게 못하시면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참 이게 정말 난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화전기가 네. EID의 경영권을 손을 떼는 것이냐, 아니면 EID가 이트론의 경영권에 대해서 뭐 손을 떼는 것이냐,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화전기는요, 네. EID의 지분 5%만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EID도 이트론의 지분을 5%만 남긴다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최대 주주의 지분만 유지를 하겠다라는 아. 꼼수 아닌 꼼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자, 시장에서의 이 거센 후폭풍들이 좀 예상되고 있어요. 자, 5%에 갖고 5%의 이 지분을 가지고 결코 많지는 않은 거죠. 낮은 지분을 통해서 네. 자, 소액 주주들의 이 반발이 좀 예상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네.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에 이 노출될 수 있는 지분율이라는 거죠. 즉 시장에서 주요 주주가 네. 주식의 일부를 선점해서 언제든지 경영권에 대한 어떤 분쟁 이슈가 되살아날 것이다라는 네. 어떤 그런 이 우려감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화전기를 비롯해서 지금 같이 계열사로 되어 있는 EID, 이트론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뭐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를 위해서 장내 매도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똑같은 결정들을 지금 한 상황인데 네. 사실 이 이화전기가요 과거에도 이 거래 정지가 됐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그 김 전 회장의 횡령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김 전 회장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안 좋은 이슈들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자, 잠깐 뭐 이화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어요. 자, 3월 29일이었는데 네. 자, 이화전기의 변경 전 대표이사는 소명섭 대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변경 후 대표이사가 김성규 씨로 바뀌었는데 네. 자, 변경 사유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 자, 이사회를 통한 대표이사 소명섭의 해임 그리고 신규 선임으로 인해서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네. 즉 뭐냐면 소명섭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네. 새로운 대표이사를 추대한 이후에 자, 이화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EID의 지분을 대량으로 장내에서 처분하겠다라는 의사 결정과 네. EID가 보유하고 있는 이트론의 이 보유 지분마저 5%만 남기고 처분하겠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우려가 네. 김 전 회장이 회사의 어떤 이 경영권에 그래도 계속 개입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제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자, 과거에 이화전기가 거래 네. 정지를 당했을 당시에 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경영권에 어떤 손을 좀 떼겠다. 네. 그래 단순히 보유 지분만 지금 갖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소명섭 전 대표의 이 발언에 의하면 네. 자, 지금 김 전 회장이 실질적인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회사의 의사결정이 있다. 자, 이런 이 반기 때문에 네. 3월 29일에 소명섭 전 대표가 해임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 소액 주주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지금 저는 이 시장에서의 어떤 이 루머들 네.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종합을 해 본다면 네. 자, 이화전기가 지금 최근에 이 EID 그다음에 EID가 보유하고 있는 이트론. 이트론의 이 보유 지분이 네. 자, 5%의 최대 주주의 명맥만 네. 이을 명분만 수 있는 유지하고. 이 지분만 남겨둔 채 모든 이 지분을 장내에서 처분한다는 이 네. 의사 결정이 네. 자, 김 전 회장의 어떤 의중과 좀 맞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거에 반해서 회사의 어떤 반기를 드는 다른 어떤 주요 주주의 세력 또는 네. 소명섭 전 대표와의 어떤 결탁되어 있는 이 우호 지분들 간의 네. 어떤 경영권 분쟁도 좀 예상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이 장내 처분 이 행동이 과연 지금 앞으로의 어떤 주가의 어떤 향방을 예측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데 네. 일단은 지금 이트론과 EID의 경우에는 이 주가의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시그널은 지금 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장내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상황 속에서는 이 주가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저희 기존에 갖고 계시는 기보유자분들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일단은 하실까요? 지금 EID, 네. 이트론, 그다음에 이화전기 이 3사가요. 네. 이화전기의 그룹사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대규모 전환사체의 전환 물량이 시장에 유통됐고 네. 또 의도치 않았지만 이 스푸트니크 V의 백신을 생산하는 한국 코러스의 지분 200억 원에 대해서 네. 이 전환사체 지분 투자를 좀 했었죠. 그렇죠. 자, 제가 알기로는 EID가 100억, 이트론이 100억의 이제 규모, 총 200억 원의 어떤 이 대금을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스푸트니크 백신을 지금 실제 한국 코러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네. 자,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이 관측들 때문에 네. 지금 이 잠깐 뭐 일봉 차트 잠깐만 볼게요. 네. 자, 뭐 우리가 좀 비교를 하더라도 네. 자, 뭐 기본적으로 이트론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네. 자,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300원대 영역에서 지금 와. 최고가 1,195원까지 수직 상승했다가 지금 주가가 계속 변동폭을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500원대로 좀 회귀된 네. 거의 전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좀 초래한 구간에서 네. 추가적인 어떤 이화전기 그룹의 어떤 의사 결정이었죠. 그렇죠. 자, 지분의 어떤 장내 처분 계획이 발표되면서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하락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게 단기는 아니지만 7월 5일과 7월 6일까지의 어떤 네. 이 정리 기간을 좀 두면서 네. 부분적으로 좀 장내 지분을 좀 처분하는 행위는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런 주가 상승 요인을 좀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네. 요인을 좀 보여지고 네. 지금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어떤 이 백신 생산에 따른 뭐 기대감만 좀 반영된 채 주가만 좀 올라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사실 뭐 매물대도 두텁고 네. 이후에 어떤 이 지분 가치를 좀 상쇄할 만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 지분 장내 처분이라는 악재만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화전기 계열사 그리고 EID, 이트론 이제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하방 추세를 좀 예상하면서 익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수상한 공시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두 번째 종목은 루트로닉입니다. 이 루트로닉은요. 레이저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고요. 1997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대한의료협회에서는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유럽 등의 현재 레이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광학 의료기기까지 판매를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에스테틱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기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만 보게 되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등의 해외 수출 비중도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피부용은 84.8%, 그리고 기타는 15.2%의 매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15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62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또 순이익은 154억 원의 적자를 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적자폭은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으로는 개발비 손상 차손이 149억 원, 그리고 대손상각비가 12억 원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요. 이 루트로닉 사실 대표님 이 감사 보고서 네. 결국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뭐 루트로닉의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네. 뭐 간담이 좀 사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출 마감 시한이 4월 7일이었죠. 그랬죠. 자, 바로 어제 제출됐습니다. 잠깐 공시의 히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3월 23일 날 회사는요. 네. 자, 기타 경영 사항을 통해서 감사 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대한 안내를 밝혀왔습니다. 네. 자, 주총 일주일 전까지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감사 보고서 제출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감사 보고서가 제한 일정까지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법정 제출 마감 시한까지가 4월 7일이었는데, 그랬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자, 루트로닉은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요. 네. 자, 의견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 해당 여부에서는 미해당. 네. 그다음에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미기재. 아주 깔끔한 이 감사 보고서를 냈죠. 그런데 다행이에요. 네. 자, 이 연결 기준에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재무제표 감사 의견 보도록 하죠. 자, 감사 의견 적정입니다. 네. 자, 존속 불확실성 없습니다. 근데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 등의 여부 해당입니다. 좀 우리가 이상하죠? 이거 이상한데요. 자, 내부 통제가 뭐냐면 네. 기업이 어떤 회계적인 어떤 관점 이외에 네. 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될 매뉴얼, 회계 매뉴얼, 재무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투자를 평가하는 이 기업의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한 매뉴얼. 네. 이 상장법인들이 나름의 어떤 이 회사의 결제 라인들, 그다음에 회사의 이 관리 체계를 좀 우리가 이 매뉴얼 해 놓은 게 바로 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인데요. 네. 자,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어떤 투자 행위를 했는데 이 네. 투자가 조금 이게 면밀하게 좀 검토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불투명성. 좀 약간 미비된 어떤 조치 사항이 좀 있었다는 경우에는 네.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비적정됐다. 네. 그렇다는 경우는 이제 네. 루트로닉은 감사 의견에 따른 어떤 이슈는 없었지만 네.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에 따라서 투자 환기 종목으로 이제 4월 8일자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감사 보고서 좋습니다. 제출을 좀 잘 했는데, 네. 자, 매출액은 연결 기준 1,150억. 뭐 지난 작년과 좀 동일하고요. 네. 영업이익은 작년 26억 원의 손실을 냈는데 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203억 원의 이 단기 손실을 좀 냈는데 네. 한 50억 정도 이 손실의 갭은 좀 줄었지만 그랬죠. 역시나 적자 기조가 유지되는 네. 153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좀 초래했습니다. 지금 루트로닉이 우리나라의 이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의 점유율 1위입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 피부과 좀 가보셨죠? 피부과요. 예, 저는 뭐 저 빼러? 자주 좀 갔는데 그러셨어요. 예, 이 피부 관리 좀 받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이 레이저로 네. 얼굴에 마취 크림을 잔뜩 바릅니다. 아. 그럼 이 입이 좀 얼얼해지거든요. 네. 여기다 단계를 높여가지고 얼굴에다 그냥 막 지져요. 번쩍번쩍한데. 레이저로. 그렇죠. 이걸 하면 좀 기미도 없어지고, 뭐 점도 좀 이렇게 좀 지워지고요.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구나. 아니면 이제 메이크업이 좀 진하게 됐죠. 평소에 우리 관리하시는 우리 그죠? 그 제가 한번 네. 이 추천 때문에 한번 가서 해봤는데, 네.
자, 어찌됐든 이 레이저, 의료용 이 레이저 시장은 이 수요가 더욱더 커지는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게 네. 의료 기기로서의 어떤 레이저를 좀 접목시킨 건데, 자, 네. 루트로닉이 갖고 있는 이 사업성과 기술성은 완연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좀 지연 제출되면서 시장의 어떤 이 불확실성 때문에 네. 많은 이 보유자 관점에서 이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네. 의견 거절이 속출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로닉을 이 지옥에서 살아 들어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네요. 자, 일단 뭐 증권가도 화답을 했습니다. 네. 루트로닉은요,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 감사 의견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은 좀 제기됐다. 그렇지만 내부에게 관리제도 비적정에 따라서 네. 회사가 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이 안정적인 어떤 비용 통제와 네. 적절한 자본 조치, 자본을 이제 배치하는 이런 회계 투명성을 좀 제고해야 된다. 네. 자, 이걸 단서로 좀 달면서요. 네. 자, 투자 의견을 매수, 그다음에 이 목표가를 18,000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잠깐 좀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루트로닉은요. 네. 자, 지금 1,350원. 어제 그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수급 요인이 좀 반영은 좀 됐지만 자, 주가가 오늘 크게는 오르지 못해요. 왜냐면 네.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이 마음의 안정이 좀 됐지만 네. 그래도 이 투자 환기라는 이 불확실성은 그렇죠. 그래도 이제 1년간 가는 겁니다. 1년간이요. 그렇죠. 1년 이후에 이 내부에게 관리 제도에 네.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요. 네. 이길 그 다음 날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1,400원인데요. 지금 네. 타점을 잠깐 잡아드려야죠. 네, 그렇죠. 지금 영역대로 보면은 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이 요 구간이죠. 한 7,800원 정도 부근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주가의 어떤 이 단기 지지선은 10,000원입니다. 딱 봐도 10,000원인데 네. 자, 10,000원을 우리가 추세의 어떤 지지선으로 네.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지지 라인을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은 약간 1,400원 1차 지지 라인의 상단에 좀 위치는 해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기업의 어떤 불확실성은 제거되었고요. 네. 1분기 실적의 어떤 호조가 좀 있다면 자, 추세는 언제든지 좀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루트로닉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0,0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네. 자, 공략 지점 여기죠. 네. 자, 9,000원에서 10,000원 구간은 네. 1차 분할 매수는 가점이다. 1차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고요. 네. 자, 포트 비중은 15% 미만의 비율로 네. 좀 조금씩 이제 우리가 모아간다면 네. 실적적인 요인이 좀 반영된 구간에 네. 1분기 실적의 호조가 있다면 자, 추세는 전고 영역인 네. 저는 한 13,000원까지는 그래도 단기 목표적으로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는 대목이고요. 네. 자, 이탈가는요. 9,000원이 이탈된다면 네. 자, 이탈가 반드시 좀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네. 자, 9,000원이 무너지면 한 7,000원대까지는 하방 경직성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가 9,000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탈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알아본 루트론이 겨우 뭐 턱걸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면서 감사 리스크는 제거가 됐지만 지금 어쨌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는 이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어쨌든 1년간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서 비중 담으실 경우에는 15% 미만으로 담으시고 그리고 단단한 지지선 일단은 지금 9,000원에서 10,0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이제 그 부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1차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실적 호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상승 추세 시그널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일단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에 두시는 분들 차근차근 모아 가신다면 또 실적 호조가 반영되는 그 시점에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9,000원이 주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탈이 될 것 같다면 이탈이 된다면 충분히 익절 대응을 하셔야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공식 풀이를 통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하림인데요. 이 하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0년도에 설립이 돼서 199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육계 가공 그리고 사료 제조업 이런 사업 부문을 이제는 그 인적 분할을 해서 신설이 된 회사입니다. 이 주요 사업 보시게 되면은 양계 그리고 양계 가공업 또 이제 종속회사를 통해서 원종계, 종계 사용
사육을 통해 종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닭을 사육하고 또 닭을 가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또 하림 애니멀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물성 의약품, 도소매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저희가요 좀 어떤 내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공시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네. 4월 7일 어제였습니다. 네, 잠깐 빠르게 공시를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하림이 생산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네, 자, 생산 중단 분야는 육가공 사업 부문. 자, 근데 이 중단 매출액이요. 네. 1,595억이에요. 자, 이 매출액의 한 18.3%에 해당되는 네. 1,595억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겠다. 자, 하림의 이 보유자 관점에서 이 뜬금없이 갑자기 생산이 좀 중단된다고 해서 네네. 많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공시를 좀 잘 읽다 보면 네. 이게 걱정해도 되는 공시가 있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네. 자, 궁금해요. 중단 사유 보겠습니다. 네. 자, 전북 익산시 소재의 하림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발생됐어요. 코로나. 자, 그래서 진짜. 이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일시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생산 중단이 만약에 네. 화재가 발생해서 이 공장이 전체적으로 전소가 됐다. 네. 큰일 난 그건 거죠. 완전 악재죠.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 생산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네. 오늘이었습니다. 네. 자, 하림은 다행히도 생산 재개 공시를 좀 했는데요. 네. 자, 어제 육가공 공장의 코로나19 확진자 1명 때문에 중단되었던 네. 이 생산을 다시 재개하겠다. 재개 사유는요. 네. 자,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래서 어. 4월 8일 오전 8시부터 생산을 재개했다. 다시 자, 재개를 했네요. 다소 좀 이게 우픈 그런 해프닝이었는데 그러네요. 해프닝이네요. 자, 우리가 공시만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거든요. 맞아요. 생산 중단이 돼서 회사의 어떤 이 모멘텀이 크게 손상된 것인가? 네. 라는 관점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할 수 있는데 그렇네요. 자,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네. 해석을 잘 한다면 네. 이와 같은 지금의 이 심각성이 있구나. 네. 아니면 이 부분은 이 영향이 좀 미비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수상한 공시 하림 종목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왜 공시 분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해야 할 공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공시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돈의 맛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학습 효과를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짚어보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